안녕하십니까. 우대빵 부동산 이창섭입니다. 네, 심영석입니다. 예, 오늘도 저희 들리는 아파트 네, 준비해 봤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한 5개 뉴스를 준비를 해 봤고요. 예, 요거에 대해서 한번 쉽게 저희 부동산 뉴스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뉴스. 이게 한국경제신문에 아마 나온 그 뉴스로 알고 있는데요. 다 죽으란 소리냐. 칼 빼든 정부의 곡소리 나오는 이유. 예, 이거는 우리 성창엽 우리 회장이라고 대한주택 임대인협회 회장이 인터뷰인데요. 예, 한번 뵌 적이 있죠. 저희 두 번 한번 제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대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 뭐 전세 대출 규제도 진행되고 있고요. 이 아파트 시장만 저희가 지금까지 생각했잖아요. 근데 우리 회장님 입장에서는 비아파트 시장이 더 어렵다. 예,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인터뷰하시면서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시세라든지 이런 게 있죠. 예, 그래서 뭐 KB도 있고, 그죠? 한국 부동산 시세가 있어서 그게 바탕으로 해서 이제 대출이 가능한데요. 뭐 이렇게 시세도 잘 연립이라든지 비아파트 같은 경우 잘 안 돼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공시가 126% 룰이라고 사실은 연립이라든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공시가가 훨씬 낮죠. 아파트에 그렇죠. 거의 30-40% 잡을까 말까 할 거예요. 거기 이제 126%를 넘어가면 사실 전세 보증이 안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세를 하지 말란 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시세도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주택수 기준으로 해서 과세를 이제 중과하는 뭐 이런 것도 좀 개선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계속 아파트로 몰리고 지금 사실은 아파트 시장이 굉장히 조금 뭐 주거선호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오는 이유도 비아파트가 거의 무너져 버리는 바람에 그죠. 그쪽에서 이쪽으로 온 게 크죠. 그래서 이런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부작용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런 주택수 기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인터뷰를 하셨었어요. 예. 사실 지금 뭐 아파트의 그 가격이 올라가는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맞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현재 이렇게 실수요자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가 많이 되면서 이제 가격이 많이 상승하게 되는데 그거가 바로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아파트 매매 가격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도 했고 또 하나가 이렇게 왜 그러면 이렇게 많이 그러면 아파트 전세 가격이 올라가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만큼 수요가 예전 같으면은 좀 이런 그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이런 데 퍼져 있다가 약간 전세 사기에 대한 그런 포비아가 생기면서 지금 모두 다가 이제 아파트 전세 쪽으로 이렇게 수요가 몰리면서 거기다가 이제 갱신 요구권도 이제 4년이 도래해버렸고 그러면서 이제 폭발적으로 이렇게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됐는데 이게 우리나라 이제 거시경제 자체를 놓고 보더라도 이 부분은 좀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거든요. 그게 이제 다른 지역이 아니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서울에서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4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냥 통계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보시면. 근데 우리가 그 울산이라든지 아니면 세종 이런 데 가면 70%가 훌쩍 넘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60% 정도는 살고 계시거든요. 근데 서울에 왜 이렇게 아파트에 사는 분이 적으냐? 아파트가 적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뭐 사실 오세훈 시장께서 잘못하신 건 아닌데요. 전임 시장께서 이제 거의 그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허가를 안 해줬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데 서울은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막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한 60% 가까이 이렇게 주거 수요를 흡수했던 게 지금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40%가 남은데 60%까지도 계속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수요를 하니까 이게 가격이 이제 견디기 힘든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저는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우리가 예전에는 물론 아파트부터 바로 사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그래도 연립 사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또 팔고 아파트로 넘어가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이제 주거 사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이제 오피스를 사고 그다음에 아파트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차례차례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게 사실은 연립하고 오피스텔이 또 끊어져 버리다 보니까 바로 이제 아파트를 살려고 하니까 부담되는 거예요. 또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주거 사다리가 지금 무너져 버린 부분들도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복원을 해서
그 국가의 역할이라는 게 어쨌든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쉽게 물론 여러 채 사고 이러는 거는 못하게 막아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한 채를 산다든지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데 대해서는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국가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생애 최초 이런 대출은 뭐 80%까지 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주거 사다리 회복에서도 이런 연립이라든지 그죠? 네. 오피스텔 시장이 좀 살아나는 게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그 금리 떨어졌다고 네. 살아날까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좀 이미 이제 시장에서 그 매수인들이 생각하는 시장이 나 비아파트 시장은 별로야. 아파트 시장이 맞습니다. 좋아. 이게 이미 한 몇 년에 걸치면서 더더군다나 이제 또 뭐 똘똘한 채 이런 걸 이제 아파트 중에서도 또 선호 지역으로 더 몰리는데 맞습니다. 예. 이게 금리가 떨어진다고 제가 봤을 때는 이쪽에서 살아날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좀 나서서 이런 거는 그 아파트와 비아파트 시장의 규제를 좀 다르게 가져가야 될 것 같고, 오히려 비아파트 시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직 재산이 많지 않은 그런 분들이 비아파트 시장에 훨씬 더 많이 그렇죠. 지금 포진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좀 지원이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거주 시장 자체가 좀 안정화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지금 아파트로 몰리다 보니까 이 가격이 어디까지 천정부지로 솟을지 사실 저도 좀 걱정되는 그렇죠.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이런 거에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주거 사다리를 옛날처럼 좀 잘 만들어 놓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우리 송장효 회장님께서 인터뷰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좀 아파트 전문으로 그죠 거래하는 회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비아파트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잊고 지냈는데 크게 관심이 없었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지금 주거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이유도 비아파트 시장 자체가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요인이 큰데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좀 나서서 지금은 사실은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민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안 짓거든요. 그럼 뭐 더 힘들어지니까요. 서민들이 좀 그런 거를 지원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저도 그 생각입니다. 다 아파트 전세 들어가고 하면 좋죠. 근데 너무 비싸니까 지금 못 들어가서 이쪽으로 이제 몰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좀 정부가 좀 나서줘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예. 자, 오늘 듣고 이제 다음 뉴스 한번 읽어주시죠. 네. 이게 아마 파이낸셜 뉴스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매매 전세 부르는 게 값, 집주인 매물 거두고 세입자 방 안 빼. 이거는 이제 강남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뭐 전국적으로 다 오르고 있는 시장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강남 부동산 시장은 지금 매매뿐만이 아니라 전세 그리고 월세도 사실은 동반상승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이제 거래가 이제 아마 8월 달에는 그죠? 거래가 조금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9월 달도 좀 줄어들 건데요. 그거는 사실은 뭐 특별한 상황보다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집주인들이 호가를 지금 상당히 올려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매수인분들이 지금 이것까지 매입해야 되나 이런 지금 상황이에요. 물론 뭐 이제 금리 인하가 되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좀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보고는 있지만 어쨌든 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관망세도 좀 있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전세 문제도 최근에는 이제 대부분 계약 연장을 하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전세를 새로 얻으러 다니면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기존에 뭐 한 4년 동안 뭐 미운 적도 있고 좋은 적도 있고 이런 집주인하고 그냥 전세가 10억인데 그냥 9억 5천에 해주세요. 이러면 또 해주거든요. 그렇죠. 제가 집주인 입장이더라도 뭐 그렇게 사세요. 뭐 이렇게 하지. 뭐 박복하게 그냥 10억 이상 아니면 안 돼요. 나가세요. 이렇게 하긴 또 그렇거든요. 살겠다는 분한테. 그러니까 그냥 눌러 있는 게 지금은 최선입니다. 세입자 입장에.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 자체도 이제 강세를 띠면서 매물 자체가 더 줄어들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전세 가격 자체가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매물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실이라는 데서 이런 매물을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매매는 지금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한 8만 건 넘게 나와 있는데요. 전세는 한 2만 8천 건 정도로 올해 3만 2천 건에서 초에 이렇게 확 줄었어요. 근데 전세가 매매보다 거래가 많이 되잖아요. 그쵸. 전세가 많이 됩니다. 많이 될 때는 정말 많이 됩니다. 근데
지금 매매 매물에 비해서 전세 매물이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게 이게 눈에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진짜 심각한 상황이죠. 지금.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첫 번째 뉴스랑도 어떻게 보면 연계가 좀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렇죠. 이게 결국은 전세 매물에 대한 공급 부족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전세 매물의 공급 부족. 근데 수요는 이사를 가야 되는 그 수요는 늘 일정하게 있다. 근데 공급을 줄여봐요. 근데 이게 참 저도 뭐 이상한 놈으로 몰릴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면은 이게 전세 물건의 공급을 누가 하냐? 전세 임대인이 하지 않습니까? 전세 임대인이 그러면 누구냐? 다주택자들이거든요. 근데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켜 버리니까 똘똘한 채로 몰려들면서 결국은 이게 전세 물건에 대한 공급이 사실은 굉장히 줄어들면서 맞습니다. 수요는 그대로인데 전세 사기의 포비아까지 겹쳐지면서 거기다 갱신 요구 4년까지 끝나면서 더욱더 지금 수요는 더 많아졌고 근데 공급은 더 줄어든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가격이 오르고 그리고 강남 같은 선호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똘똘한 채로 뭉쳐지니까 이제 매매 가격이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고 여러 가지 이게 참 문제 풀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여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강남 같은 경우는 집주인들이 호가를 떨어뜨릴 이유가 없거든요. 없죠 지금. 지금 뭐 전세도 들어오려고 막 줄 서 있는데 우리가 뭐 최근에 이제 입주 곧 남아있는 아파트 중에 올림픽파크 포레온이라고 하는 거대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분들이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입주하면 서울 전세가 안정화될 거다라고 대부분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강동구도 지금 전세가 강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래 이제 전세는 입주 물량의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전세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우리가 전세 사는 분들은 뭐 굳이 뭐 내가 낡은 아파트에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좀 돈을 1, 2억 정도 더 들이면 새 아파트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 아파트를 많이 찾아다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입주 물량이 지금 뚝 떨어져 버린 상황에서 이게 공급이 없다 보니까 이 올림픽파크 포레온 예전에 이제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한 3개월, 6개월 전부터 이제 전세 시장이 완전히 초토화라고 하면 좀 하지만 송파구 같은 경우는 거의 초토화돼 버렸었어요. 그래서 10억 하던 전세가 뭐 5, 6억까지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의 한 10억대 제가 알고 있기도 9억에서 10억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세가 굉장히 심각하다. 전세가 심각하다. 특히나 어디 주거 선호 지역이 오히려 더 심각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전세 물건에 대한 공급 문제를 정부 측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이 매매 가격을 잡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뭐 전세 물량을 뭔가 많이 만들겠다라는 건 결국은 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다시 한번 어떤 규제를 좀 푸는 그런 방향으로 가줘야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사실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풀면은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 근데 이게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똘똘한 차에 대한 이런 뭔가 아집과 고집을 버리게 만들지 않는 이상은 이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또 여기 보시면 뭐 강남 주택시장 거래부진 집중 호가 상승 사실 요거는 저는 크게 이렇게 문제되지 않는 게 언제나 이랬던 것 같아요. 가격이 오를 때 보면은 이제 실거래가 2억 이상 찍히면은 이제 호가들은 대부분 그 이상으로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매수인들하고 또 집주인들하고 이렇게 가격에 대한 미스매치가 늘 발생하는 거는 상승기에는 늘 있었던 얘기긴 해서 오히려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 강남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이상 올랐죠. 이제 많이 오르면서 집주인들 호가는 이제 그 이상 또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미스매치 때문에 거래가 조금 뭐 8월, 9월은 좀 이제 부진할 것이다. 그렇지만은 가격 상승은 오히려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대출 규제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거래가 주춤하고 가격이 주춤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거 전혀 상관이 없죠. 전혀 상관없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계약하고 거래 건수가 줄어들고 이러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아파트를 계약할 때
무슨 차를 살 때도 한두 달 우리가 고민하면서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무슨 뭐 편의점에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사는 것도 아닌데 가자마자 사는 경우가 없습니다. 최소 한 두세 달 전에는 그죠? 돌아다니고 임장하고 그다음 또 가격 협상하고 또 안 되고 그죠? 뭐 이런 걸 겪으면서 그래서 지금 거래 신고된 거는 거의 한 3개월 전에 거래가 끝난 거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지금 뭐 거래가 좀 부진한 거는 오히려 가격이 좀 많이 올라서 앞에서 우리 이장수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게 뭐 계속 그 추격 매수라고 그러죠. 추격 매수하는 매수자 입장에서도 보면 이거 좀 부담되네, 그죠? 맞습니다. 이래가지고 야 1억이나 내가 더 줘야 돼. 뭐 이러면서 이제 조금만 더 두고 봅시다, 그죠? 뭐 이러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거래 부진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런데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거래가 조금 안 되고 있는 거지. 뭐 전세 대출을 막아서 거래가 안 되고 이런 거는 그냥. 그쵸. 뭐 DSR에서 내가 뭐 20억, 30억, 40억짜리 집을 사는데 5천만 원 안 빌려준다고 안 사고 5천만 원 더 빌려주니까 사고 그런 건 시장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오해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도 여기까지 하고 자, 세 번째 뉴스 말씀해 주시죠. 불붙은 서울 집값 4분기에도 오른다. 이건 이제 부동산 전문가 100명을 설문조사했어요. 한국경제에서 했는데요. 저도 이제 답을 했는데요.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 77명, 그러니까 77%죠. 100명이니까. 그러니까 상승을 예상했는데요. 1에서 3% 오를 거라고 이야기한 분이 55명. 절반이네요. 3% 이상 오를 거다라고 22%가. 이야기해서 22명. 저는 이제 3% 이상 오를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전세 가격 상승은 더 많아요. 87명이니까요. 87%. 가 전세 가격 상승은 예상하고요. 그럼 내 집 마련 언제 하는 게 좋으냐? 그러니까 전문가들 100분 중에 64명이 그냥 빨리 해라. 빨리 해라. 이것저것 고르지 말고 빨리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이유. 신규 공급 물량 부족이 제일 큽니다. 75.5%. 물론 이건 이제 복수응답이기 때문에 합치면 이제 100% 훌쩍 넘는데요. 그렇고 그다음 기준금리 인하 기대 60%. 근데 조금 있으면 아마 기준금리 인하에 따르는 게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클 거예요. 그리고 전세 가격 상승 53.3. 앞에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해왔던 이런 요인들 때문에 집값이 오를 거다라고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뭐 사실 뭐 전문가가 아니어도 지금 어느 정도 예상이 좀 가능한 부분이긴 한데 저는 지금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이유 요 세 가지 중에 이 두 가지. 신규 공급 물량 부족 75%, 전세 가격 상승 53%. 이 두 가지는 제가 뭐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전 정권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사실 그 뭐 댓글들이나 이런 거 읽어보면은 그런 말 많거든요. 언제까지 전 정권 탓할 것이냐. 근데 이게 탓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렇죠. 이게 신규 공급 물량을 이렇게 죽여놨기 때문에 또 전세 물량 공급을 이렇게 줄여놨으니까 전세 가격 상승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집값 상승을 누구나 예상하는 상황까지 와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윤석열 정부라든지 아니면 오세훈 시장 잘못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실기한 면은 있어요. 이게 이제 또 그럴 수밖에 또 없는 상황이 왜냐하면 코로나 팬데믹 해가지고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다 내고 무슨 공급 대책을 뭐 해가지고 몇십만 채 하겠다라고 발표하기도 또 애매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 사실은 저희 그런 걸 우리가 겪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 공급 대책은 정말 어떤 순간에도 꾸준히 해야 된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이번에도 절실히 느꼈는데요. 근데 뭐 사실은 전 정권이 잘못한 거고요. 전 정권에서 열심히 했더라면 사실 지금 정도에는 그죠. 공급이 꽤 되면서 서울에 뭐 정비 사업이라 그러죠.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서 이제 입주하는 물량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을 건데요. 뭐 개포도 사실은 이게 박원순 시장 때 한 게 아니라요. 오세훈 시장 때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진행만 이제 그때 된 거지. 인허가는 그 전에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고 나니까 이제 물량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계속 안타깝죠. 계속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때 이제 갱신 요구라든지 다주택자 규제만 안 했어도 사실 지금 전세 가격이 이렇게까지 오를 일도 없을 거고. 맞습니다. 그랬으면은 뭐 공급 물량에 뭐 장사 없고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우리 뭐 국민들이 뭐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은 내가 좀 살만한 집이다라고 해서 안정적으로 집을 매수해서 좀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을 텐데 지금은 그냥 약간 이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게 총체적 난국인데. 네, 총체적 이건 뭐 예. 저희도 뭐 가격 너무 가파르게 오르는 거는 별로지 않습니까? 저희도 중개하는 입장에서는 별로인데 이거는 너무나 예상이 지금 사실 많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타깝긴 합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요. 지금 2024년도에는 그때 정도 수준을 회복한 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안 오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떨어지겠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은 맨날 뭐 나와서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냥 차치하더라도 더 이상 모르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21년도 상황하고 24년도 상황이 또 달라요. 그렇죠. 21년도 상황은 신규 공급 물량이 부족하지도 않았고요. 그때는 5만 채, 6만 채씩 꾸준히 입주할 때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준금리도 지금 인하되는, 그러니까 한 4년 동안 미국에서 그죠? 괴롭혀서 지금 기준이 딱 떨어뜨린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전세가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때 왜 안정적이었냐? 앞에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 왔던 거예요. 임대사업을 그렇게 장려를 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장려를 하다 보니까 임대주택들이 싼 것들이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세가 굉장히 안정이 돼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임대주택법이죠. 그걸 이제 4년 계약갱신 청구권 뭐 이런 거 도입하면서 이제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21년하고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계속 이야기해왔던 비아파트가 완전히 무너진 것도. 그렇죠. 서울은 여러분 60%입니다. 이게 적은 게 아니고 58%예요. 이 시장이 무너졌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이유고요. 그래서 그때보다도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봅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참 많은 커뮤니티에서 얘기하는 게 진보 정권이 잡으면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이게 보수 정권이 잡으면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 25년 동안 거의 맞아요. 검증이 된 상태였잖아요. 이게 노무현 정권 때 이제 규제를 심하게 하니까 거꾸로 이제 가격이 올라가 버렸고 또 이명박 정권이나 또 이쪽에서 또 그런 부분들을 풀어주니까 또 가격이 또 떨어졌고 결국은 공급하는 자, 그러니까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가져가는가에 따라서 사실 이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좌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이번에 우리 현 정권 같은 경우에는 전 정권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원래는 그때 공급을 좀 풀었으면 좀 되는데 공급이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뭔 짓을 해도 이거 아파트 가격 잡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이럴 거면은 다음 정권을 위해서라도 지금 하여튼 공급 이걸 많이 하는 거에 좀 전력 투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게 아파트를 처음에 이제 분양해가지고 짓는데도 이제는 4년 가까이 걸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5년 단임제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권이 저는 이제 공급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체계만 만들어 놓고 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소장님한테 던지는 질문인데 사실 저도 어느 정도 답은 알고 있긴 한데 많은 이제 폭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게 한국의 인구가 줄어드는데 줄어드는데 아파트 가격이 왜 오르냐?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다. 이거를 매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거는 일단 수도권은 계속 인구가 늘고 있고요. 제 말이 그겁니다. 그거죠. 수도권 인구가 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하니 깜짝 놀랐는데 지금 경기도 인구가 1,400만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 중에서 상당수가 서울에서 이제 나간 분들이에요. 그래서 서울은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것도 또 계속 주장해요. 그분들이 보면. 10,000명씩, 20,000명씩 계속 서울에 빠져나가는데 이렇게 인구가 주는데 서울이 오르겠냐 그러는데 그분들이 다 어디가 있냐면 경기도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가 1,400만이 됐어요. 저도 얼마 전에 그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1,300만 할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그러니까 계속 유출되고 이러더라도 어디 있느냐? 다 그냥 수도권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근데 경기도에 있는 분들이 경기도에 있고 싶어서 있겠습니까? 서울에 못 들어오니까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거 2시간씩 출퇴근하면서 누가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다 그런 이유 때문에 있는 거지. 기회가 되거나 여건이 되거나 아니면 자산 상황이 달라지면 다 이제 서울에 들어오시거든요. 늘 기회를 엿보고 늘 저희한테도 상담해 주시고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거는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지방은 정말 어려워질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방은. 예. 왜냐하면 또 지방에 이제 빠져나가는 인구들 60% 가까이가 보면요. 20, 30대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대학을 이제 서울에 오거나 아니면 대학은 못 가더라도 직장이라도 서울로 그쵸. 보냅니다. 네. 예, 제 친구들 대부분 이제 애들 직장 다니고 이제 결혼하고 이럴 나이인데요. 대부분 서울에 와 있어요. 뭐 어떻게든 서울에 보내요. 저도 부산 살다가 서울에 왔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든 애는 그냥 서울에 보내거든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집 사야 돼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그 수준이 지속되는 거니까요. 그게 대해서 뭐 고민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네, 세 번째 뉴스는 여기까지 하고, 자, 네 번째 뉴스 말씀해 주시죠. 머니에스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 1위는 서울 송파. 2,995건입니다. 그리고 거의 3,000건 정도 되는데요. 뭐 최고가 거래는 용산구 나인원 한남인데요. 220억 거래가 됐다고 하는데요. 야, 220억.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토부에서 실거래가 자료를 9월 10일 기준으로 분석한 자료인데요. 원래 예전에는 이제 노원구가 제일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노원구가 한 두 번째 정도 됩니다. 2,892건. 여기 뭐 세대수도 워낙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노원구가 제일 많아야 되는데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또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여기가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서울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부진한 면이 조금 있는 거는 같아요. 강남구가 2,445건, 강동구가 2,445건 같습니다. 성북구가 2,123건, 뭐 이렇게 이제 나왔고요. 성북구가 의외로 많네요. 예. 그래서 요거는 노원구가 이제 6억 이하가 제일 많이 거래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성북구가 6억에서 9억 사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딱 그 수준에 또 찾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요. 제일 많이 원하는 가격대긴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친구들도 찾는 게 딱 요 성북구 아파트 가격 수준이에요. 그래서 수요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화성시가 6,714건으로 제일 많고요. 그 다음 뭐 남양주시, 시흥시, 평택시, 김포시 이런 순서로 되어 있고요. 인천은 이제 서구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가 연수구가 원래 제일 많은데요. 최근에 좀 송도가 부진해요. 그래서 가격대를 빨리 예전에 15억, 14억 이상 거래가 됐었는데요. 30평대가. 그걸 21년 기준으로 그렇게 좀 24년에도 회복해야 되는데 여전히 회복 못하면서 조금 지지부진한 면이 있습니다. 대신에 루원시티라든지 가정동이라고 합니다. 거기 뭐 저희 이제 가맹점도 있는데요. 그리고 어딥니까? 청라. 그렇죠. 청라 쪽도 거래가 잘 되고 여기는 거의 회복했어요. 지금. 그래서 그래 좀 특이한 좀 인천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구 거래가 지금 뭐 연수구를 1,000건 이상 더 넘는 수준이니까요. 이게 조금 이것도 우리가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옛날하고 좀 다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거는 제가 볼 때 경기나 이제 우리 서울 같은 경우, 경기도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정거점을 회복한 데들이 많습니다. 경기도도 이제 과천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판교 이런 데들은 거의 정거점 다 회복했거든요. 그런데 인천이 지금 회복을 못했습니다. 14억 몇천까지 갔다가 지금 12억대, 11억대 요 수준에 거의 머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거점 회복하지 못한 데들이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대부분 이제 지방이고요. 그래서 조금 옛날처럼 많이 거래되는 대장 아파트 지역들이 좀 거래가 지지부진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금 옛날하고 다른 형태 그죠? 서울도 송파구가 많이 거래되고 노원구가 좀 적게 뭐 적게는 아닌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적게 거래된다든지 이런 현상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나인원 한남은 220억 원에 이제 거래가 됐는데, 야, 이건 이거 뭐 어디까지 올라갈 건가요, 진짜? 좀 약간 그들만의 세상이긴 해요, 그렇죠? 평당 2억 수준으로 굳어져 가는 것 같아요. 100평 이상 되는 아파트. 그리고 뭐 우리 IUC가 갔던 에테르논 청담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 아파트는 사실 한 동짜리예요. 우리 한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인데. 나홀로 아파트? 그게 100평이 200억이거든요. 그래서 압구정동에 현대아파트 사는 분들은 그냥 그게 바로 옆이에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가깝습니다, 되게. 그래서 보고 있으면 우리도 재건축하면 평당 2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1억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뭐 10억 내라 그래도 내죠.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그렇죠. 10억 내 가지고 한 40억 버는 수. 와, 대단하다.
야,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이걸 뭐 지금 어쨌든 뭐 송파가 이제 가장 많이 이제 거래가 됐다. 예. 예. 요번 뉴스는 여기까지 하고 예. 다섯 번째 뉴스 한번 예. 해주시겠습니까? 그다음 뉴스원이라고 하는 신문사에서 나온 건데요. 부동산 투자 괜찮나요? 소득 대비 과한 대출은 금물.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근데 뭐 추석 집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네. 뭐 이렇게 전문가분한테 좀 물어봤어요. 뭐 이런 그 급매출을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지금 단계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매수 유사에 있다면 나서야 되느냐 이런 거를 물어봤는데 여기 전문가 6분 중에 저도 소장님이 한 분 뭐 사진이 딱 올라와 있네요. 예, 이렇게 자주 물어봅니다. 근데 10년 전 사진이라서 좀 그런데요. 예. 늘 요 사진 쓰지 예, 않으시나요? 그렇죠. 조금 더 젊은 사진 쓰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급매 출현 시 저는 이제 즉각 매수하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했는데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저번에 이제 들리는 아파트에서 이야기했지만 대출은 내년에 받는 게 좋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 12월 달에 거래하는 분들도 뭐 잔금을 좀 그죠? 내년으로 미뤄가지고 하시면 지금 뭐 금리가 일단 미국에서 빅컷으로 떨어졌으니까요. 그렇죠. 상당히 좋은 이제 환경 속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뭐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리고 매월 어쨌든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내 집 마련을 할 때 너무 무리하게 하는 건 좋지 않죠. 그죠? 그래서 상환금액, 매월 상환금액을 월소득 대비 30% 이상 하는 건 부적절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DSR 40이라는 것도 그죠? 우리가 대출 원리금 상환 금액이 소득의 40%가 넘으면 안 된다라는 조항이니까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거의 뭐 이제 상한 조항으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대략 한 30% 내외에서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어 있고요. 그다음 경매도 괜찮다라고 하는 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전문가분 중에.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 수익형 부동산은 저는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 많지 않을까. 지금 뭐 다시 뭐 지식산업센터나 뭐 이런 것들 하는 거는 물론 이제 우리가 보면 금리가 이제 떨어지잖아요. 금리가 떨어지면 아무래도 그 수익형 부동산도 혜택이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요. 수익형 부동산은 원래 대출 금리가 높습니다. 아파트에 비해서. 그런데다가 이제 금리가 떨어지고 또 아까 저희가 이야기했던 월세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조정을 안 받거든요. 오피스텔. 오피스텔 월세가 100만 원 수준인데 금리 떨어졌다고 이게 95만 원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거 100만 원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 이게 수익률이 확 좋아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주거용원님이 전세 그 사기 때문에 거의 망가졌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상업용들도 이제 너무 과잉 공급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건 좀 저는 좀 다른 의견인데 어쨌든 괜찮다고 이야기한 전문가들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좀 아파트 단지 특히나 이제 신축이나 뭐 신축은 뭐 고사하더라도 한 2년 정도, 3년 정도 지난 이제 아파트 단지들 가보면은 그 아파트 자체에 대한 분양은 굉장히 호황으로 잘 끝났는데 그 밑에 있는 그 단지 상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 구분 상가들이 텅텅 비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아니 2, 3년 전에 저기 되게 잘 끝났는데 왜 상가는 저럴까? 그리고 저기 세대 수도 막 2,000세대, 3,000세대 사람 되게 많은데 왜 이렇게 상가는 비어 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만큼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경기 안 좋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 우리가 소비 습관 자체가 이제는 옛날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집 앞에 가서 사 먹는 게 아니고 이제는 대부분 불러 시켜 먹기도 하죠. 그래서 뭐 매장 같은 데 가보더라도 요즘은 이제 치킨집 같은 데 가보더라도 매장이 거의 없어요. 그 홀이 거의 없어요. 없죠. 그래서 가서 홀에서 먹는다 그러면 주인이 또 싫어해요. 그냥 가져가시면 할인해 드리니까 그냥 픽업해가지고 그냥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와가지고 또 치우고 이러는 것도 요즘 뭐 알바생 쓰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주인 혼자 하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상황 때문에 옛날에 뭐 홀을 가지고 이만큼 하던 거를 이제 반도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소비의 습관이라든지 행태 자체가 많이 달라진 거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게 좀 경기가 안 좋은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출은 참 잘 되는데요. 내수 경기가 안 좋아요. 특히 우리 자영업 쪽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뭐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뭐 원자재 값 이런 거 많이 오르면서 또 사실 외식 그 이제 식사 단가가 많이 오르면서 이게 좀 부담스럽게 작용하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안 가나? 그러면서 더 자영업이 어려워지나?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시켜 먹죠. 저희도 대부분 다 시켜 먹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외국
부분을 많이 보는데요. 제 친구 중에 이제 미국의 이제 리츠 시장 이런 쪽에 일하던 친구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다 은퇴했어요. 다 은퇴가 들어와가지고 놀고 있으면서 가끔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미국에는 그 아파트 시세하고 아주 비슷하게 상가를 분양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굉장히 우리보다 반값 정도에 한대요, 상가를. 그래서 1층이더라도 아파트가 한 5천만 원 평당 하면 상가도 한 5천만 원이라고 보시면 된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상가가 너무 비싸게 분양하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이 안 나오죠. 수익률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상가 같은 경우 좀 싼 데가 대략 평당 한 5천 분양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그 아시다시피 상가 같은 경우는 전용률이 50%도 요즘 안 나오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평수 10평을 1층에 내가 분양을 받으려면 한 10억 해야 돼요. 근데 내가 10억을 받아가지고 최소 뭐 한 5%는 그래도 그죠? 요즘 뭐 은행 가더라도 한 3% 이상 주는데 한 5% 정도를 하려면 생각해 보시면 한 4, 500이 나와야 되는데 4, 500이 나올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10평 정도 되는 규모에서 하기에. 그러니까 이게 참, 근데 뭐, 어떤 데는 가보면 막 평당 2억씩, 3억씩 분양하는 데도 꽤 있어요. 그런 데는 우리 그 전문가분들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딱 두 개만 됩니다. 그러니까 약국은 돼요. 위에 이제 병원이 들어오면 약국은 가능합니다. 그게 수익률을 낼 수 있어요. 권리금이 엄청 세더라고요. 약국은 몇십억 합니다, 권리금이. 그리고 그 정도는 되고요. 나머지가 이제 카지노. 카지노 뭐. 그 위에는 수익 내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지금 오늘 이제 그 들린 아파트를 이제 하면서 계속 수미상관이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이 결국은 뭐 미국의 뭐 연준금리 인하로 이제 시장에 돈은 더 많아질 거고, 그 돈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안전 자산인 부동산이 이제 몰릴 때가 됐고, 그래서 부동산에 몰리는데 그 와중에서도 지금 수익형 부동산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주거 중심, 또 주거 중심에서도 이런 뭐 연립이나 다세대 이런 것보다는 아파트로 더 몰리게 돼 있고, 그러면 이게 아파트 중에서도 주거 선호 지역으로 몰리는 거고, 그것도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똘똘한 한 채로 몰리기 때문에 이건 너무 답이 또 이게 정해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오늘 지금 거의 뭐 1시간까지 제가 얘기를 이제 계속 하면서 계속 이 아파트로 돈이 좀 몰리겠다, 이제 그 생각을 좀 떨치기가 힘드네요, 지금. 제가 뭐 얼마 전에도 이제 한 400억 그 빌딩 가진 분하고 만났는데 그분은 세무사입니다. 세무사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가끔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는 이야기 하는데 그분이 이제 가지고 있는 빌딩이 청담동이에요. 청담동만 거의 지금 버틴대요. 그게 굉장히 고가들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 이제 영업하고 이러는 데들도 우리가 뭐 5,000원짜리 커피 먹는 게 아니라 거기는 10,000원, 20,000원짜리 기본이 커피가 그 정도 한다. 그러니까 그런 소비를 할 수 있는 매장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처음에는 여기 있다가 뭐 압구정이나 뭐 이렇게 반포동 이런 쪽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새로 큰 걸 사서 이제 했는데 그냥 지금 그대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자기가 볼 때는 빌딩 시장이 상당히 이제는 아파트로 많이 넘어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돈 있는 분들이 옛날에 빌딩을 샀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파트도 한 80억씩 막 100억씩 하니까 그냥 아파트 하나 사고, 이거는 또 폼 나거든요. 너 어디 사냐 이러면 뭐 압구정 현대. 압구정 현대 아니면 뭐 레미안 원베일리 산다. 몇 평 한 50평 뭐 거의 10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빌딩 가진 것만큼 좋다는 거예요. 본인들도. 그래서 야, 이제 빌딩 시장이 좀 저무는 게 아닌가, 자기가 좀 걱정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수익형 부동산 쪽에도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말이 많네요. 아까 뭐 말씀하신 건데 부동산 투자 괜찮나요? 부동산 투자는 뭐 아파트 급매출현 시 즉각 매수 추천, 이게 결국은 답이네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빌딩은 내가 없다고 해서 부자가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아파트는 일단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냥 뭐 빌딩 사면 또 사실은 이게 또 귀찮은 게 많거든요. 임차인들 나가고 뭐 또 공실되면 또 뭐 하고 또 임대료 안 내고 또 이상한 놈 들어오면 아주 골치 아프고. 서울은 이제 뭐 조폭 비슷한 이런 친구들도 되게 많대요. 그래서 정말 머리 아픈데 아파트는 자기가 살면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가격이 오르죠. 뭐 관리할 것도 없죠. 관리사무소에서 다 해주죠. 이러니까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점도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뭐 아파트는 뭐 언제까지 오릅니까? 뭐 그런 질문 저희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올라요? 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봤는데, 근데 오늘 저희가 얘기한 것 중에 어떻게 보면 답이 있지 않습니까? 공급이 엄청나게 될 때,
네. 그렇죠. 공급이 엄청나게 돼야 됩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네. 아니면 금융위기가 오든지, 그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은 쉽지는 않겠죠. 당분간. 네. 그래도 떨어져도 그래도 주거 선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 어떤 자산보다도 그래도 안전하잖아요, 사실은. 예. 근데 예전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뭐 사실 굉장히 어릴 때인데요. 예전에 중동 전쟁이 70년대 이야기입니다. 정말 옛날에. 예, 중동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오일 쇼크 나가지고 물가가 엄청 올랐어요. 물가가 그때 몇백 프로씩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기름값이 그 전에 몇 달러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 40달러 막 이렇게 된 게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이후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펙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 본인들이 이제 감산이라든지 이게 수요량을 조절하고 공급량을 조절한 거죠. 그렇게 됐는데요. 그때도 주식은 거의 안 올랐어요. 근데 아파트는 이게 부동산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왜? 인플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아셔야 될 게 한 2, 3년 동안 물가가 한 15%에서 20% 사이는 올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쵸. 예전에 우리가 작년만 하더라도 막 6%, 7% 이런 물가 수준을 봤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제가 볼 때 한 15%에서 20%는 올랐어요, 물가. 근데 집값은 20%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냥 가만히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실물 자산인데 이미 20% 떨어진 것도 지금 원통해 죽겠는데. 그래, 다들 20%를 올랐는데, 지금 뭐, 뷔페에 가가지고 호텔에서 먹으려면 20만원 줘야 되는데, 그게 그전에는 10만원이었는데, 그죠? 근데 집값만 지금 20%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20%. 뭐, 강남은 많이 회복했지만, 그래도 서울에도 보면 여전히 10%씩 막 이렇게 떨어진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이건 전혀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건 상식선은 아니에요. 그래서 인플레를 고려한다 그러면 오를 수 더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또 지금 타이밍이 안 맞아서 집을 못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옛날에 2015년도에 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2배 넘게 올랐는데 10% 20% 떨어졌다고 지금 떨어졌다고 막 그러느냐. 뭐 또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쵸. 뭐, 그 전에 한 6년, 7년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 지금 이렇게 잘 아셔야 될 게 맨날 나오는 이야기가 PIR 이러면서 우리 평균 소득하고 서울 아파트를 비교를 하죠. 그래서 30년, 뭐, 60년을 모아야 산다 그러는데 우리가 서울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평균 소득인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상위 10% 정도 되는 분들이 그 서울 아파트를 산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자산 가치로 본다 그러더라도 우리나라에 있는 아파트를 그냥 일렬로 쫙 배치를 하더라도 상위 10% 안에 그냥 다 들어가 있지. 물론 이제 지방에 있는 저희 뭐 부산이면 해운대에 있는 아파트 이런 거 좀 들어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10% 안에 들어갈 거예요. 그건 이제 10%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건데요. 10%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가계 소득 자체가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강남 아파트 평균이 지금 한 2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1억 5천 정도를 가지고도 제가 볼 때 충분히 한 10년 정도 PIR 정도 되거든요. 그럼 어느 나라나 PIR 수준이 대략 한 10 정도 돼요. 아주 고가의 아파트들이. 그래서 전혀 뭐 저는 비싸지 않다고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또 댓글 엄청 달릴 거예요. 넌 또 강남 안 살지 않느냐부터 시작해서 달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좀 외국에 나가 보시면 저 상해라든지 이런 데 가면 한 3억씩, 4억씩 하거든요, 평당. 그리고 뭐 저 맨하탄 이런 데 가면 한 5억 하거든요. 물론 뭐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는 소득 수준은 낮지만 일본도 한 3, 4억 정도 해요. 동경이 진짜 비싼 아파트들은. 그래서 지금 원밸리는 그런 아파트거든요. 그걸 가지고 뭐 그냥 일반 아파트하고 나는 10억도 안 하는데 이거하고 비교를 자꾸 한다는 거는 전혀 자본주의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지난 3년간 그래도 아파트 가격이 뭐 오르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정을 좀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시그널이 시장에서 주는 시그널이 이제 앞으로 한 몇 년간은 또 오른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오르냐? 공급이 원활히 완전히 될 때까지는 오를 수밖에 없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서 전세 가격이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급매출시 즉각 매수 추천을 전문가분들이 해주셨는데 지금 요때에 어떻게 내가 원하는 좋은 아파트를 매수하지 않으면 더 상급지로 갈 수 있는
그 사다리조차도, 징검다리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놓치면서 예. 또 몇 년 동안 이제 정말 막 올라가는 아파트 가격만 보고 맞습니다. 아, 억울하다. 그때 살 걸. 또 이런 또 후회를 남길 수 있는 지금 그 시점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너무 강남 상고에서 오른 대장 아파트만 보시지 마시고 맞습니다. 좀 주변에 이 정도면 한 몇 년간은 좀 꾸준히 오를 가치가 있다 싶은 단지에 급매가 나오면은 지금 빨리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들리는 아파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